1억을 갖고 있으시다면 3천만 원의 연수익이 나오고 2억을 갖고 계시다면 6천만 원을 갖고 오고 3억을 갖고 계시다면 1년에 9천만 원이에요.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력 18년 차이자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법무사 일을 많이 했고 강의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강의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투자를 잘 못했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지금 한 3개 정도 투자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들 모르게. 이번에 되게 큰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책 한번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규제랑 공급에 대한 부분. 규제 같은 경우는 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경매 투자자들이 가장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규제 지역과 수도권에 대한 부분에 주택 매매 사업자와 임대 사업자는 대출을 안 해준다. 두 번째로 뭐냐면 규제 지역에서는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이 LTV가 50%였는데 10%를 좀 낮춰서 40%까지 해준다. 규제 지역에서 1주택자 전세대출 부분에서는 3억이 아니라 이제 2억 원 한 대로 낮춰서 갭 투자를 좀 방지하겠다는 생각으로 세 가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급은 크게 얘기해서 서울 수도권에 135만 호를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공급한다는 말은 없어요. 공급할 계획이라는 거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기존에는 다 민간에 맡겼던 거를 정부가 주도하에서 본인들이 다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좀 큰 맥락으로 하나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주도했던 거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공급은 좀 넓히고 시기라든지 정부가 주도하는 부분에서 민간으로 주도하면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구치대책하고 나서 모든 학원들이 주택 매매 사업자와 주택 임대 사업자 맡겼으니까 어떡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 하시고 조회수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사실은 이거를 8년 전 시작할 때부터 이런 걸 많이 겪었어요. 정권이 바뀔 때보다 정책이 많이 바뀐다는 거 많이 느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건 딱 크게 두 가지거든요. 대출이랑 세금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켜서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잡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서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분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지분 경매는 대출 안 받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든 말든 내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방지가 될 수도 있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회예요. 기회. 이럴 때 어쨌든 집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무주택자들은 실거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매로 인해서 매입하라는 거 추천드리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갈아타라.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얘기 드리지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수험생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봉천역 바로 앞에 10억대 아파트를 가지고 계세요. 8억은 자기 돈이고 2억은 대출을 받으셨나 봐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때다. 갈아타라. 팔고 매도하면 8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8억에 대한 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경매에서 15억대 부분에 대한 거를 13억대 받아서 가지고 있는 8억이랑 6억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하라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도권은 1억 이하를 보셔야 되고 비수도권은 2억 이하로 보시면서 사타팔았다 전략을 좀 계속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방법을 이제 찾으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죠? 확실하게 이 물건이 수익이 많이 난다 싶으면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개인한테 투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그냥 수도권 1억 이하라든지 비수도권의 부분도 충분히 팔릴 수 있는 물건이 있으니까 비수도권 2억 이하로 투자해야 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금 1억 있으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금 1억으로 수익낸 사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1억으로 수익낸 사례라기보다는 저번 주에 낙찰 받아오신 물건도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1교시 때 항상 첫 번째 가져를 내는 게 있거든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수익률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거든요. 계산할 줄 아는 거. 근데 가장 쉽고 편할 수 있는 게 얼마냐? 연수익률 30%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안전하고 경매에서 1등 하기도 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중에서 받아오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1억에서 연 30%면 3천만 원이에요. 웬만한 초년생 연봉이랑 가깝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번 주에 경기도 일산시 서구에 있는 감정가는 2억 300만 원에 나와 있는 아파트를 1억 6천만 원에 받아왔습니다. 2등이랑 한 150만 원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정보를 보시면 실거래도 좀 찍혀 있는 편이고 한 3억 8, 9천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시세를 파악하고 나서 수익률에 대한 부분에 30%에 맞춰서 1등을 한 케이스죠. 지분 물건이 좋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일반 물건을 가게 되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가고 명도 비용도 들어가고 미납대 관리도 들어가는데 지분 물건은 좋은 게 뭐다? 이런 거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 1억 6천에 대한 부분에서 1.1 정도의 취득세만 내면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취득세만 한 1억 6천 2백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1억 6천 초반 들어가서 한 2,500만 원 전에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걸 빨리 해서 1년에 2번
이것만 딱 하면 기본적으로 연수익률은 30%에서 40% 나오기 때문에 계산하시다 보면 1억 원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물건을 투자하시면 괜찮습니다. 또 다음 물건은 어떤 물건이죠? 이거는 이제 좀 1억은 아니고요. 소액으로 이제 저번 주에 낙찰 또 받아갖고 오신 분인데, 김천시에 있는, 경북 김천시에 있는 부분을 가져왔고, 지방이라서 거래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활발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낙찰을 받아왔습니다. 시세가 한 1,500만 원 되는 거를 1,225만 원에 낙찰 받아갖고 왔고, 변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야 2, 30만 원, 취득세 부분에서 2, 30만 원 들어오기 때문에 한 1,250만 원 정도 들어서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250만 원 미만 원 돼 있을 때는 굳이 매매 사업자로도 할 필요도 없다. 일반적으로 매도하고 1년 안에 쓰고 있는 기본 공제가 2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년에. 그거로 그냥 사용하면 매매 사업자 없이 세금 자체를 아예 하나도 안 낸다. 1,250만 원 정도 들어서 1,500만 원 팔게 되면 수익이 2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수익 부분에서 매매 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개인으로 팔아도 기본이 250만 원의 공제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대 초반에 투자해서 한 달치 월급을 벌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또 금액이 적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금액이 좋으면 수익률이 좀 낮가더라도 수익금 높아질 수도 있어요. 수익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1년에 딱 30%만 하게 된다면 1억을 갖고 있으시다면 3천만 원의 연수익이 나오고, 2억을 갖고 계시다면 6천만 원을 갖고 오고, 3억을 갖고 계시다면 1년에 9천만 원이에요. 3억 부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음식점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창업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공매 받으셔가지고 손해보지 않게끔 수익은 무난하게 볼 수 있다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법무사님이 소수정의 낙찰 수익보장반 오픈하셨잖아요. 어떤 클래스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익 보장반이라고 한 이유는 일반 이제 강사님들도 당연히 하겠지만은, 제가 어쨌든 법무사다 보니까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수업 시간에 뭐 7주 교육을 받고 나서 입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입찰을 못 하잖아요. 그죠? 끝나고 나서 뭔가를 했을 때도 계속적으로 제가 피드백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수익 보장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물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얘기해 드리지만 무조건 그냥 물건을 찝어주고 그냥 들어가세요. 단발성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처음부터 자산을 어떻게 형성돼야 되는지 부분을 잘 알려드리고, 물건 분석하는 방법,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그리고 권리 분석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험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시세 분석도 손품 팔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부분에서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리면서 7주간 교육을 해드리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6주, 7주 끝나고 나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하루 정도는 그냥 1대1 강의로 그냥 풀로 빼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건 검색부터 직접 1대1로 동행하면서 알려주는 수업 시간이 있어서 다 알려드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대1. 네, 1대1입니다. 1대1.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욕심만 있으시면 돼요.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계속 전화만 주신다면 1대1 부분에서도 하루만 해도 사실은 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수업 시간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끝나고 나면 사업 부분도 보완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오프라인을 정해서 학원에서 네트워크도 형성해서 그 졸업생들은 어떻게 수익 내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